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캐튠 만든다고 아카시아 집성판 자투리가 엄청 나왔어요. 반장짜리 집성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투리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30cm 남짓하는 판이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뒀다가 다른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결이 거꾸로 떨어지는 이런 자투리가 참 아깝거든요. 어디 쓸 때도 마땅치 않고 말이죠. 일단은 흠집이나 하자가 큰 곳만 깎아내면서 형태를 잡아봤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처음 잡은 대로 모양이 나오기는 어렵죠. 모니터 거치대를 만들 건데 소위 에폭시를 이용한 엔드그레인 도마가 엄청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 엔드그레인 도마를 제작하는 공정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단순화시키고 엔드그레인이 아닌 페이스 그레인으로 배열해서 만들겠지만 말이죠. 엔드그레인 도마에 관해서는 참 논란도 많고 각자 의견도 다양하더라고요. 하지만 객관적인 팩트로 말하자면 엔드그레인 도마는 정말 많이 팔리고 정말 많은 소형 목공방들이 운영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저는 엔드그레인 도마는 줘도 안 씁니다. 누가 주면 받긴 받을 거예요. 난로에 넣고 불이나 떼야죠. 이 트리머 날은 구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라운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아주 각양각색으로 불리죠. 아무튼 이 날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정리해 줍니다. 트리머는 천천히만 쓰면 사고 날 일이 거의 없는 안전공구에 속합니다만 급하게 들이대다가 튀면서 손등을 긁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아주 마음 놓고 쓸 물건은 아니에요. 톱밥이 엄청 나오죠.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나무 조각들이 완성됩니다. 에폭시를 부을 거니까 태고화판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주죠. 꼭 태고화판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부자재를 쓸 수 있습니다. 먼지를 최대한 없애는 게 중요하죠. 에폭시에 닿으면 다 같이 굳는 겁니다. 에폭시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빈틈을 다 막아주면 준비는 끝납니다. 그래도 또 모르니까 외부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둘러주는 게 좋죠. 틀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봅니다. 사실 어떻게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왠지 신중해진단 말이죠.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나서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먼지를 닦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른 면에 글루건으로 붙이면 떼기가 꽤 어렵거든요. 물기가 아주 살짝 있어야 나중에 글루건 뿌린 자리를 떼어내기가 용이합니다. 물기 많으면 아예 안 붙어버리니까 조절 잘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살짝 삐딱한 게 좋겠네요. 이 성격이 삐딱해서 그런지 너무 균일하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써봐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50번드에서 나온 EP935 에폭시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인 셈인데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주는 게 귀찮아서 페트병에 때려 넣고 있습니다. 정말 타임머신 있으면 바로 날아가서 과거의 저를 걷어차고 싶은 장면이에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경고문들을 잠시 보시죠. 오일 마감이라면 그나마 좀 봐주겠지만 에폭시 마감한 엔드그레인 도마는 이 도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무튼 이 미친 짓을 이어가 보죠. 이렇게 돌돌 돌려주면 잘 섞이고 뿌리기도 쉽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절대 결코 네버 따라하지 마십시오. 뭐 이 영상 계속 보시면 따라하실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아주 간편해요. 골고루 쭉쭉 뿌려줍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페트병 안에 잔여물이 의외로 많이 남더라고요. 거품이 상당하죠?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토치면 다 해결되죠. 불을 아주 약하게 조절해주고 살짝 됩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불이 붙고 유해한 연기가 나기 때문에 정말 스치듯이 불을 대줘야 해요. 거품이 남으면 어느 정도 식혀준 후에 다시 불을 대면 됩니다. 이제 24시간 동안 굳혀주는 거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왜 이틀이냐면 높이가 부족해서 추가로 에폭시 반통을 더 부어줬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 된 줄 알았죠. 불 조절을 잘못하면 이렇게 눌어붙습니다. 다 굳힌 뒤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봐서 살짝 눌리면 망한 거예요. 역시 FM대로 안 하면 망하기 십상이죠. 주제와 경화제가 제대로 안 섞이면 이렇게 완벽히 굳지를 않습니다. 페트병에 넣고 섞는 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거푸집을 떼어내 봤습니다. 뜯어내고 보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바닥 쪽은 잘 됐는데 위쪽이 안 굳어서 버려야 하다니.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눈물의 똥꼬쇼 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샌딩기를 대봤는데요. 뭐 거의 되는 순간 에폭시가 번지면서 샌딩 패드를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샌딩기는 실패. 에폭시 작업 안 해본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인지 못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미친 짓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전동대패를 건 진정한 눈물의 똥꼬쇼 들어갑니다. 바로 막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전동대패 청소에만 하루 걸렸어요. 에폭시를 제대로 안 섞으면 완벽하게 망한다.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접나? 다시 갑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935 에폭시가 얼마 없어서 현장 작업하려고 사둔 930 에폭시를 가져왔어요.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걸로 패턴 아트 작업을 하는 영상은 없던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앞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섞어줄 겁니다. 저울까지 있으면 완벽할 텐데 워낙에 제가 야매로 배운 몸이라 눈대중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해요. 비율은 1:1입니다. 벌써 색부터 다르죠? 930 에폭시로 어떤 느낌을 얻어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930으로 패턴 아트나 엔드그레인 도마 작업을 안 하는 이유가 투명하지 않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원목이라는 느낌이 없어지니까 도마라고 우기기가 민망할 겁니다. 근데 사실 930과 935는 보기에는 투명함과 불투명함 정도의 차이라서 엄청나게 다른 물건 같지만 성분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둘 다 무기화합물, 시멘트와 같은 녀석들입니다. 다만 930은 깨진 석재를 붙이는 목적이라 돌 색깔이 나도록 처리했을 뿐이죠. 아무튼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 기대가 큽니다. 930보다 훨씬 걸쭉하기 때문에 붓는 게 아니라 바른다는 느낌으로 채워 넣어야 해요. 아무래도 빈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 번 비비면서 꾹꾹 눌러서 최대한 빈틈을 메워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같지만 다른 에폭시 930과 935입니다. 가격은 930이 월등하게 싸니까 적절히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하루를 풀로 건조해줬고요. 이제 틀에서 분리해야죠. 확실히 투명 에폭시보다는 접착력이 월등하게 강력합니다. 돌을 붙이는 목적의 접착제니까 당연하죠. 점성도 더 끈적끈적해가지고 옆면 틀을 분리해보니까 바닥까지 닿지를 않았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일단은 계속 분리해봅니다. 바닥면은 너무 세게 붙어있어서 억지로 뗐다가는 보드가 반토막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타카만 최대한 제거해주고 전동대패로 갈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윗면부터 평을 잡아줘야겠더라고요. 930 에폭시를 전동대패로 깎아본 적이 없어서 대패날 깨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월트 전동 대패날이 대충 한 7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0.2mm씩 깎아나간다는 마음으로 여러 번 깎아내니까 드디어 나무와 에폭시가 조합된 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쁜 것도 같고 안 이쁜 것도 같고 애매한데 일단은 이 기포들을 좀 메워줘야겠죠. 따로 팔레트 준비할 거 없이 보드에 바로 반죽해 줍니다. 색감도 그렇고 드문드문 생기는 기포도 그렇고 딱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투명하지도 않은데 투명 에폭시 같은 느낌을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콘크리트 같은 전문 용어로 공구리 같은 느낌을 더 살려보기로 했어요. 남는 에폭시는 옆면을 메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굳어진 에폭시 위에 새로 에폭시를 더 씌워도 따로 분리되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완성되고 났을 때 층이 보일 수는 있겠죠. 최대한 팍팍 긁어서 평을 잡아주고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말려서 대패질한 모습입니다. 자잘한 기포들은 그냥 둘 거예요. 공구리 느낌이 더 살도록. 뒷면은 계획대로 자동 대패로 밀어서 제거하고 있는데요. 실타카 핀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대패나리아 애저녁에 이빨이 나가 있으니까 끌로 때립니다. 아껴야 잘 살죠. 어차피 부실한 면을 에폭시로 더 덮어줄 거니까 약간은 끌로 인한 상처가 나도 괜찮습니다. 한동안 씨름한 끝에 틀을 벗겨냈는데 말이죠. 역시 빈틈이 많더라고요. 어마무지합니다. 보드에 그냥 에폭시를 부어서 반죽하면 빈틈에 낀 에폭시는 제대로 안 섞일 것이고 그럼 그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고 뭉개질 테니까 이번엔 따로 통을 하나 준비해서 비벼줬습니다. 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비벼 발라줍니다. 이게 은근 재미가 있더라고요. 흙장난하는 것 같은. 또 이틀이 지났고요. 대패질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공구리 쳤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다시 틀에 붙여서 한쪽 측면을 잡아줍니다. 틀을 떼어내고 반대쪽 측면을 잡아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면을 잡을 수 있어요. 썰매로 직각을 잡아주면 이렇게 나무에 공구리를 친 듯한 보드가 완성됩니다. 뭔가 처음에 의도했던 엔드그레인 도마 같은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멀리 가버린 듯 하지만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아무리 제가 처음 의도하는 다른 결과물을 뽑아내는 사람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나름 이쁘다고 정신승리를 또 해줘야죠. 아무리 봐도 나무에 공구리 친 것 같은 비주얼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 공구리 보드? 적절한 거 같네요. 공구리 보드. 아무튼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모니터 거치대 제작에 들어갑니다. 다리만 달아주면 간단히 완성인데 다리에 공을 좀 들여보도록 하죠. 작은 나무 토막에 톱질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바이스에 물리고 하면 좀 편한데 이러고 있죠. 바이스가 없는 건 아니고요. 바이스가 있긴 한데 거기 일절에 뽀개 넣은 팔레트 목재가 왕창 쌓여 있습니다. 치우기 귀찮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주먹장 초보분들에게 나름 팁이랍시고 잘난 척을 좀 해보자면 톱으로 완벽한 주먹장을 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틀어질 겁니다. 차라리 아주 약간 남기고 톱질한 뒤에 끌로 깎아서 주먹장 아구를 맞추는 게 더 퀄리티가 좋을 거예요. 톱으로 썰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썰어내버리는 게 끌질할 시간을 아껴주죠. 안전 목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공구에서는 톱보다 끌이 더 위험한 공구입니다. 이제 끌질 들어갑니다. 끌 대기가 무섭게 나무 속에 터졌는데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무가 소프트우드거나 습기가 많거나 완전 건조가 안 된 거죠. 아니면 끌이 무디거나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찍어내려고 하면 속이 터집니다. 이 경우엔 아무리 봐도 끌을 좀 갈아야 할 것 같은데 바쁘니까 일단 가도록 하죠. 다 깎았습니다. 돈 모으면 호소도리부터 사야죠. 본드 칠하기 전에 가조립을 해보는데요. 헐겁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딱 좋게 주먹장이 나왔네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에 듭니다. 본드를 발라서 건조해주도록 하죠. 모서리를 트리머로 둥글게 돌려주는데요. 미관상의 목적도 있지만 저는 모니터 거치대 아래로 여러 가닥의 전선과 외장 하드들이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전선 까지지 말라고 둥글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결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손 샌딩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깔끔하게 빠지더라고요. 이제 본드를 아주 두툼하게 발라주고 저의 역작 공구리 보드에 붙여줍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공구리 친 것 같아요. 단차도 없앨 겸 외곽 라인을 트리머로 돌려주고 마감 샌딩 들어갑니다. 이게 보기에만 공구리 같은 거지 실제로는 플라스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강도거든요. 목공용 샌딩지로 충분히 샌딩이 잘 됩니다. 400방 마감 샌딩을 해주면 이제 티쿠릴라를 바를 차례입니다. 이렇게 저희 작업실에 배치됐죠.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못 알아보신다면 그건 제가 색상을 잘 맞췄다는 소리니까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맥북 쓰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단순화시켜도 이 더러운 전선들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들을 모조리 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나름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럽니다. 지금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상태예요. 사업가들이 지금의 저 같은 정신 상태로 대도하는 물건을 자신있게 출시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평가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좀 읽어봐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그냥 유난히 선명하게 잘 찍힌 제 로고 불도장만 만족하는 걸로 일단락 지어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마무리는 제가 구독 중인 채널들 중 일부를 보여드리며 끝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